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종구 수장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 이슈화된 인기 있는 종목, 즉 실적 개선주라든지 정북 정책주 또는 현 장세 흐름에 맞는 테마주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은 매일 나오는 종목 뉴스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만 잘 해도 수익 내기가 크게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뉴스 특징주 재료 노출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심리와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언제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이밍 기법은 동영상 맨 뒤에 링크를 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 12종목이 되는데 금일부터는 2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덕산 네오록스 4분기 성장 기대 목표가 상향이죠.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덕산 네오록스에 대해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 목표 주가는 23,000원에서 26,000원으로 높였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덕산 네오록스도 최근에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증권사마다 공통된 점이 3분기 예상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보죠. 여기 메리츠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이 255억, 영업이익이 56억을 제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4% 늘지만 영업이익은 25.7%가 감소한 실적이다. 그렇지만 하지만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71억, 영업이익이 62억으로서 다시 회복하고 2020년서부터는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죠. 우측에 보면은 2020년에는 덕산 네오록스의 성장이 더 과시화될 것으로 라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향 공급 품목 증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OLED 재료 구조 동일로 인한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할 거지만은 4분기부터 그것도 내년까지 큰 폭으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고 목표가를 높였다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150원 상승한 22,050원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국면에서 좀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덕산 네오록스는 아침에 고가가 22,450원 그렇죠? 그러면은 플러스 한 550원까지 갔다가 지금 150원으로서요.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분봉 모습을 볼까요? 아침에 거래가 크게 실렸다가 상승세를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다시 주춤하는 모습인데 글쎄요,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물론 요 물량 이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 9시 18분에 13,000주 되면서 좀 거래가 고점 부근 22,4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많이는 됐지만은 이 단발성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3분봉으로 한 5, 6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좀 보기는 힘들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 빠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다. 물론 종합지수가 여기서 오후장에 더 하락세를 보인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흐름으로 최근에 지난주 장 후반에 주 후반에 조금 지수가 하락폭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지난 금요일날 거래소 시장은 한 24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포인트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한 7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래소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오늘 하락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어서 거래소 시장이 지금 플러스권 보합까지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기서 크게 낙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종목들도요 전반적으로
올라오지 않나.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흐름이 괜찮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 하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래량 9만 5천 주죠. 어제 13만 주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시간 반 조금 더 지났는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가 실린다는 얘기는 오늘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도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매수세에 의해서 오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온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후장에 상승폭을 확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종목 밀린다 그러면은 좀 물량을 일부 축소를 해도 된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 관점에서는 물량 축소. 하지만 오후장에 계속 확대한다면 전고점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예, 지금 뭐 생각보다는 이제 뭐 구독수라든지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이죠. OLED 장비, 소재, 내년 실적 모멘텀, 실리콘 웍스, AP 시스템 주목. 아까랑 뭐 덕산 네오록스랑 뭐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한번 내용 볼까요? KTB 투자증권 30일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장비 소재 업종에 대해 TV 출하 증가, 스마트폰 패널 양산 수혜로 내년 실적 모멘텀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장비 업체 수주도 지난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기까지는 약 3개월에서 9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장비 업체 실적도 올 4분기부터 가파르게 개선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중국 업체 OLED 대량 양산 수혜로 실리콘 웍스와 덕산 네오록스를 선호한다. 장비 업체로는 정공정 더불어 후공정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춘 SFA와 AP 시스템을 주목한다라는요. OLED 탕정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투자한다고 지난주에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죠. 한번 요 네 종목 보는데 우리는 뭐 꾸준하게 덕산 네오록스 SFA를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웍스죠? 네, 실리콘 웍스 보십시오.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서 최근에 탕정 얘기가 나와서도 13조 투자 얘기가 나와도 뭐 주가에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도 시장에서 주가의 반응이 별로다는 얘기죠. 그런 관심은 뭐 우리가 굳이 우리도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실리콘 웍스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 예, AP 시스템은 좀 흐름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450원 하락해서 29,000원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75,000주, 어제 20만 주. 그렇죠? 뭐 거래량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뭐 한 20만 주 내외에 그칠 걸로 보인다서 거래량 변화는 없다. 그러면은 최근에 조정 양상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하게 AP 시스템 매매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큰 흐름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게 갖고 계시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도 조정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SFA.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덕산 네오록스와 그리고 SFA를 OLED 테마주에서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SFA는 지금 마이너스 800원 하락한 42,250원이죠. 근데 뭐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거래량도 64,000주. 뭐 전일보다는 소폭 뭐 증가하겠지만은 큰 변화 있는 거래량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뭐 큰 변화는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 43,000원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거는 이 숨고르기가 언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는 거래량이 말해 줄 거라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한 이 덕산 네오록스가 SFA가 큰 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난주 탕정에서 13조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51만 주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2.7% 정도 빠졌죠. 그러면 이 거래량을 잡아먹는 어느 정도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4, 50만 주는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거래량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움직임,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은 역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타이밍만 지켜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 볼까요? 예, 캠트로닉스 가파른 실적 성장 기대해서요. 하나금융투자죠. 하나금융투자는 30일 캠트로닉스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15,800원을 제시했다죠.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에 35억인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 98억, 실적이 크게 뛰어나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봐도요, 매출액이 한 4천억이 좀 넘습니다. 4,008억이고 영업이익이 236억을 전망했죠. 근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94억입니다. 그러면은 100% 이상 증가한다. 그럼 캠트로닉스 실적은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캠트로닉스는요,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전자부품 사업과 전자용, 공업용, 케미칼을 생산 및 식각을 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주가는 어차피 실적에 모아질 수밖에 없죠. 수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캠트로닉스. 그렇죠? 오늘도 한 150원 상승해서 11,100원. 거래량 13만 9천 주. 지금 현재. 그럼 오늘 거래량이 뭐 한 30만 주대, 그러니까 뭐 40만 주 좀 안 될 것 같고요.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한 6%씩 올랐죠. 650원, 700원. 그때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매수를 했는지. 주가의 상승을 할 때 수급 동향에서 주체 세력이 누구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죠. 자, 기관들이 지난 목요일이죠. 7%, 6.7% 정도 오를 때 17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전날 650원 뜰 때도 18,000주, 그리고 외국인들이 32,000주, 개인들이 오히려 17만 주, 98,000주, 그리고 어제 하루 조정받을 때, 지난 금요일 조정받을 때 개인들 매수가 14,000주에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덜 팔았다. 그러면 이 종목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들의 매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예, 한번 분봉으로 볼까요?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전고점 11,000원대입니다. 지난 4월과 그리고 6월 달에 이 11,000원대에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고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분봉 모습을 보면서 예, 뭐 분봉의 뭐 특징은 없네요. 그렇죠? 뭐 전체적인 시장 약세 속에서도 조금 선방한다는 그런 관점이지 뚜렷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다든지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이틀 아까 말한 수요일과 목요일 크게 상승을 하고 지난 금요일과 오늘 그냥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뭐 급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오늘 이틀, 뭐 내일까지도 뭐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밑꼬리, 우리가 이제 제일 매수 타이밍이 좋은 게 밑꼬리에서 사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죠. 그리고 수익도 가장 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는 조금 무시를 하고 내일서부터는 이제 밑꼬리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아직 이 기법 강의에서 이제 분봉상으로 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게 조정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조정을 받을 때 밑꼬리에서 내가 이것이 저점이다 확인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기법 강의에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캠트로닉스는 뭐 오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내일서부터는 뭐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집니다. 너무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11,000원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난 4월과 6월에 머물렀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 조정, 그러니까 어제 조정이죠. 그러므로 돌파하기는 조정 기간이 좀 짧죠. 최소한 2, 3일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일과 모레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첨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화재로 인한 주가 하락은 과도한 우려. 대신증권이죠.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요, 이 2차 전지에 대한 종목 뉴스가 뭐 종목만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첨보뿐이 아니라 또 삼성 SDI에 대해서도 또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2차 전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언급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악재들을 언급을 해드렸죠.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달 16% 감소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요,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전기차 시장이 16% 감소했다는 얘기는 악재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가 최근에 2번 발생했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 초에 한 열 몇 번 발생했는데 그것이 검사했던, 그러니까는 화재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근데도 또 지금 이 2번의 연속 화재가 발생하면서 2차 전지 한번 덜커덕하고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뭐 최저 수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밀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연비 규제 취소 계획이 한번 또 뉴스에 나왔었죠.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소송 분쟁 중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2차 전지들 지금 나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2차 전지들 조금 힘을 못 쓰는데, 근데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내년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서부터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은 크게 호전될 거다. 단순히 타이밍만 조금 미뤄달라. 단순히 내가 2차 전지를 너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매수는 할 거다 하는 사람들은요, 타이밍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가격대상으로 연중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내가 선진매 차원에서 뭐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를 뭐 한 100주를 사겠다 그러면은 한 20주 내지 30주, 그러니까 20, 30%는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해서 조금 갖고 있어도 되죠. 그런 관점 아니면은 타이밍을 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첨보 한번 주가를 볼까요? 그렇죠? 예, 첨보도 최근에 뭐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흐름,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 속에 있죠. 뭐 수급상을 봐도 개인들이 매도했던 물량들은 상당히 적죠. 그렇죠? 뭐 어저께가 1,500주, 지난 9월 20날 뭐 6,500주, 19일날 12,000주, 뭐 이때마다 주가는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날은 한 6,000주, 그렇죠? 근데 저기 오히려 개인들이 크게 매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이 매도가 컸다는 얘기죠. 특히 기관 쪽입니다. 이쪽은요. 기관들이 지난 9월 25일 2차 저기 화재죠. 에너지 저장 장치. 태백 쪽인가요? 삼척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 크게 하락할 때 기관들이 49,000주 매도하고 개인들이 50,000주.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직은 첨보뿐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일진 머테리얼즈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직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아직 접근할 때는 아니고 그냥 가격을만 보고 내가 원하는 2차 전지,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종목들 연중 최저 수준이니까 가격을 보고 길게 보고 선침의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은 타이밍적은 아니다. 언제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전후로 그때 타이밍을 노리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제품 출시 매출 확대 기대해서 KB증권이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최근에 증권사마다 틀리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보고서 4분기부터라도 내년까지 실적이 크게 호전될 거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KB증권이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KB증권은 30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7만원으로 유지하고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제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미국 시장 침투율도 느려 주가 하락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러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이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올 3분기 매출액은 3,065억, 영업이익은 301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그리고 영업이익은 50.2%가 늘어날 수치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하지만은 실적은 크게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매수를 권해드리는 종목은 우리가 셀트리온하고 그리고 유한양행,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유한양행은 좀 안전적인 투자가분들, 셀트리온은 좀 공격적인 투자가분들이 이미 이제 주가는 바닥은 하긴 했다. 최근에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실패 소식에도 다른 여타 바이오 업종의 하락을 견인하지 않죠. 그 얘기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바닥 인식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먼저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이 뭐 레고케인 바이오, 조금 작은 종목 중에서는 레고케인 바이오인데 오히려 좀 대형주 업종으로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업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렇게 좀 5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종목 좀 다른 종목들 한 아까 12개 말씀드렸는데 7개 종목도 한번 그냥 차트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삼성 SDI 오늘도 보고서 나왔다 그랬죠? 예, 삼성 SDI 3분기 영업이익 2027억으로 전망 신용증권이죠. 근데 뭐 좀 많이 빠지고 이제 바닥, 2차 전지들이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메모리 부진으로 모바일 상세 대신증권이죠. 뭐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뭐 좀 다르니까는 뭐 대형주고 뭐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 신규 계약 매출 본격화로 실적 개선 기대해서 대신증권이죠. 대한해운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 이런 종목은 뭐 전혀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스마트폰 적자주인 LG전자 목표가는 제각각,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 누구는 부정적이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LG전자 차트 모양이고 수급인데 지금 700원 상승을 하고 있네요. 바닥권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상 봐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더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저기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작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종목에서는 뭐 LG전자보다는 중소형 종목으로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우리가 주간 뉴스 특징주 분석해서요.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있죠. 위주익 스튜디오. 오늘 250원 떠서 17,350원 정도 상승세의 모습을 보고 있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2022년까지인가요? 콘텐츠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초록뱀이 강한 먼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 상한가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언급을 해드리면서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690원을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매도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어제도 거래량이 장중 한때 1750원까지인가요? 크게 한번 장중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765원이네요. 근데 그 위에서 거래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제 거래량도 많았습니다. 1290만 주 터지는데 그 가격, 거래량 터진 것이 다 윗부분이다. 1700원 위에서 터졌다. 그러면서 주가는 흘러내렸다. 이거는 세력이 빠져나왔다는 얘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정부 육성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 위주익 스튜디오는 좋게는 보지만은 콘텐츠 산업, 그래서
그쪽의 테마로 형성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재료로 움직여야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그런 관점에서 크게 뭐 올라가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콘텐츠 산업 육성, 그러니까 초록뱀이 먼저 치고 나갔으면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따라갔을 텐데, 초록뱀이 꺾이면서 다른 예, 이쪽 콘텐츠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심히 탄력이 약화될 수는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위지역 스튜디오 뭐 지금 250원 뜨는데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좀 더 끌고 가도 되지만 뭐 거래량도 지금 57,000주, 저녁 69,000주, 어제보다는 소폭 증가하지만 완체 지금 어제도 적고 오늘도 전반적인 작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매매에 임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틀 연속 상승이고 업종 테마 자체가 조금 심히 없기 때문에 뭐 굳이 관심 종목 오늘 굳이 매매에 임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예, 좀 이렇게 뭐 SK 하이닉스도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으로 실적 개선, 대신증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우리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그런 종목들은 아니죠. 뭐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이 추세적 매매의 역량은 돼도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관점은 아니다 해서 관심 종목 제외를 하면서 예, 오늘 오전기 1부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2부 이제 나머지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 지난주까지는 이제 한 번에 몰아서 뉴스 특징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1부, 2부 나눠서 해드릴 겁니다. 예, 끝까지 청취하신 분들 참 제가요 지난주 어제죠?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 5G 통신 장비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RF HIC 그 종목인데 악재가 하나 나왔다 그랬었죠.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이제 제재가 여태껏 이제 연장을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월요일날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RF HIC 한번 종목을 보겠습니다. 예, 완전히 미끄러지는 모습이죠. 추세가 좀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78만 주, 전일 거래량 47만 주인데 좀 많죠. 주가도 2,800원, 6.6%죠. 근데 좀 전반적으로 RF HLC만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업종 자체에서 뭐 상승세 이어진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따라갈 수 있는데 오늘 KMW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죠. 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이솔루션이 한 3.9%, 그죠? 뭐 HFR 4%, 에이스테크 한 4% 정도, RN2테크도 한 4% 정도. 전반적으로 약세 속에 이 RF HAC가 좀 주가를 끌어내리는 형국입니다. 한번 분봉 모습 볼까요? 일단은 분봉상으로 보면은 저점을 확인한 것 같네요, 그죠?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조정을 받던 종목의 분봉상 바닥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지금 분봉상으로 몇 개입니까? 지금 한 5개면은 이게 3분봉이니까 한 15분 동안이죠. 15분 동안에 거래가 엄청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낙폭을 축소하고 있죠. 반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 거래가 많이 형성됐던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요. 이 종목은 오늘 저가 39,050원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뭐 매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오늘 저점은 형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뭐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좀 오늘 크게 하락해서 좀 실망들을 하셨을 텐데 좀 낙폭이 축소되는 관점이니까 너무 급하게 겁먹고 매도에 임하지 말자. 일단 오늘 저점은 형성했다라는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예, 이렇게요. 종목 6종목 말씀을 드렸고 아까 기법 강의라든지 전반적인 건요. 나중에 동영상을 링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청취하신 분들은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따가 2부 시간에 다시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